제3부 종합 토론은 저희가 토론 나오신 분들 소개만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자장이신 미덕대학교 유창근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네, 그 다음 아까 발표한 분은 생략을 하고요. 토론하실 분 이경호 박사님, 박사님이시고 경주지속 가능발전협의회 대장이십니다. 다음 길정구 박사님, 서울대학교 교수님, 그 다음 차은정 박사님, 아sun대 교수입니다. 그 다음 아이고 귀한 분 오늘 참석하시는데 경주시 체육회장이십니다. 이준기. 마이크를 사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덕대 이창은입니다. 아마 경주 발전 연구 관련 세미나에 중책을 좀 맡겨주셔가지고요.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경주에 대한 관심도 많고 관광에 대한 것들을 잘 이야기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종합토론은 지금 앞에 네 분의 이제 주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경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각각의 주제별로 아마 토론하시는 교수님들이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제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생각하시던 내용이라든지 또는 또 주제 발표하셨던 교수님한테 조금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호 토론할 방식으로 하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마무리를 갖다가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주제입니다. 그죠? 주제의 내용을 보면 1주제부터 3주제까지가 아마도 경주시 지금 현안에 대한 문제, 즉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전 글로벌 패러다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경주의 역사와 관련된 재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대한 이유에 대한 문제 등을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 주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구성도 참 잘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유영민 박사님 주제에 대해서 김정우 박사님 좀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김종우 교수입니다. 류영진 교수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메모한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 전체 시스템이 바뀌고 있고 이 관광객들의 소비 트렌드나 관광 형태나 관광 경쟁 상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교수님의 말씀처럼 관광산업은 다양한 외부 환경에 많이 영향을 받는 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 환경 요인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관광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라는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 등과 같은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서 스마트 관광, 사실 이 주제가 핵심이고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면서 관광객도 변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관광 형태도 변하고 관광 경쟁도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아마 이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예측 불허의 환경 속에서 경주 관광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관광 정책 방향을 4가지를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노력들이 다른 발제자분들 노력과 마찬가지로 경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론이지만 발표해 주신 내용을 4가지 대안에 대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종합적으로 제가 유영준 교수님의 내용에서 인상 깊었던 점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신 ICT 기반의 통합 플랫폼 구축이 단순히 정보 전달이라는 그런 단순한 어떤 기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이나 재방문 등 또는 신규 유입을 창출하는 다양한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례에서도 사실 언급을 하셨듯이 이러한 플랫폼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의 관광 지식 저장 창고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정보를 정리도 하고 누구나 그 정보를 공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하는 지식 저장 창고이기 때문에 지식 창고지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보를 업로드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적절한 보상 제도가 마련된다면 관광객의 참여를 높일 수도 있고 또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대한 동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시하신 주차앱 역시 과도한 오버투어리즘을 막고 또 미활용 주차장의 이용률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실효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제되어야 하는 선결 과제는 있습니다. 방문객 수가 많은 관광지 주변에 나타나는 그 주차난의 문제나 방문객 수를 고려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그리고 주차장과 관광지 간의 그 이동수단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유적지 매표소 앞에 주차장이 점차적으로 공원화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들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광 예약제의 점진적 그 도입도 매우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상인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관이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주셨지만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광예약제는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시하신 그 휴대폰을 통한 관광지 안내 해설은 관광 트렌드에서도 자주 나왔던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고객 중심 체험을 배려한 매우 흥미로운 대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지금 황리단길에서도 여성들의 고객들이나 20, 30대의 방문객 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 지금의 10대, 20대, 30대들을 칭하는 호모사피엔스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을 떠나서 도저히 생각이나 행동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실제 이 세대들이 전 세계 수요 시장의 30에서 4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기업이 경영을 한다거나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는 사실 버리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그 관광객과 관광 형태가 변해도 그 기술의 수혜는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혁신 기술의 휴머니즘 혹은 인문학적인 사고가 결합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라는 그 서두나 대안에서 언급하신 점이 저는 그 박사님의 발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까다롭고 복잡한 고객 맞춤형 감성 서비스는 결국 인간이 제공을 해야 된다. 관광사업자는 시대적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관광 서비스 현장에서 서비스 직원의 AI 로봇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신개념 관광 서비스 환경 구축으로 관광 서비스 전략 수립에 적응해야 한다고 하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경주를 찾는 관광객 수는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감소폭이 작았습니다. 그러나 방한 외래 관광시장이 침체되거나 특정 지역, 사실 보문이나 중심상가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지만 특정 지역 쏠림 현상으로 경주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도시 경주가
문화관광산업이 성숙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그 경주발전 연구개발 세미나는 매우 의미가 있는 자리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경주 관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안을 고민해 주신 발표자분들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제에 대한 제 생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줄정 박사님 아주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마 유영규 박사님이 제시했던 4가지 내용들을 갖다가 아마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고 그에 따라서 또 아마 또 부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잘 설명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주제입니다. 도시재생 수법을 활용한 경주 도시관광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차은준 박사님 좀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저는 라선제라는 회사 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차은정이면서 개인적으로는 경주시로부터 신라 전통음식 명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요. 여타 세미나나 포럼들이 대부분 그렇긴 한데 사실은 주제 발표 이후에 이런 토론의 장이 굉장히 저는 플로어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토론을 하시는 분들 간의 소통의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많이들 가셔서 네,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저는 도시 재생에 대한 사실 지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로 토론을 맡게 된다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현장에 와서 그냥 편하게 경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주 도시 재생을 한번 겸허하게 내 생각을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플로어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차은정 박사가 얘기하는 도시 재생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토론이 다소 조금 부족하고 그냥 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고향은 충청남도 부여인데 경주라는 신라의 도지에 와서 산 지가 올해로 12년 차가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백제 여자가 신라 땅에 와서 참 욕봅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욕을 본다는 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정겨운 단어로 다가오긴 하지만 많은 수고를 하고 있구나라는 좋은 평가를 해주신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신라 음식이라는 조금 특별하고 또 나름대로는 약간의 뭐랄까 차별화 그동안에 이제 많은 음식을 연구하신 분들은 조선의 궁중 음식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또 책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또 대장금이라는 MBC의 굉장히 아주 훌륭하고 유명한 드라마가 전 세계로 나가면서 우리의 한국 음식이 한류의 중심에서 굉장히 포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지금도 그 판권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경주에 와서 12년을 이렇게 한 음식 전문가로서 살면서 경주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저는 느끼는 것은 요즘 최근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뭐가 그렇게 좋으냐? 사업도 어려웠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일들도 진척이 잘 안 될 것인데 라고 물어보시지만 지금 오늘 우리 그 주제 발표하셨던 그 양재준 교수님의 여러 가지 그 데이터와 다른 나라의 성공 사례들과 이런 부분들을 견주해 봤을 때 아마도 음식이라고 하는 단순한 외식 파트로 만약에 제가 몸을 담고 일을 해왔다라면 음식 문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화적인 그런 콘텐츠와 문화적인 코드로 경주에 와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부분 또 사업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 경주기 때문에 그 이미지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시너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시 재생하면 사실은 굉장히 일반인들한테는 낯설기도 할 텐데 대표적으로는
경주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가요? 그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정부로부터 많은 또 국비를 확보를 했고 그것에 대한 뉴딜 사업의 시작을 황남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황남 일대가 굉장히 새롭게 변화를 해가고 있고 황남이라는 곳은 우리가 도보로 불과 얼마 안 가면 첨성대를 맞이하게 되고 반월성을 맞이하게 되고 또 지금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는 무조건 경주를 오면 들리는 황리단길이 최근에 와서 역사적인 부분과 젊은 2030 세대의 그런 어떤 조인점이 된 것이 그것이 만약에 그 주변의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그 황리단길이 이렇게까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도 일부러 주말에 한번 황리단길을 가봅니다. 어떨 때는 정말 너무 밀려다녀서 막 야 우리가 보기에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긴 하지만 또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도 한데 뭐가 이렇게 좋아서 타지에서는 이렇게 밀려다닐 정도로 올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이 도시를 새롭게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물리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재생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신개념의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역이 바뀌어가고 있고 유입되는 그 어떤 흐름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상권의 흐름도 보문에서 황리단길로 이렇게 많이 변화를 하는구나 라는 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문에서 10년을 있다가 작년에 현곡이라는 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그 좋은 보문에 있다가 왜 현곡으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오히려 보문은 숙박과 액티비티는 있으나 오히려 문화가 저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라고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가 열악한 곳을 일부러 10년 전에 저는 선택을 해서 보문으로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활동적인 부분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들의 연령층과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라선제라는 신라의 음식을 재현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체험관에 찾아오는 많은 국내 관광객들의 연령층을 봤을 때 오히려 좀 이 1년 365일을 쪼개서 이렇게 봤을 때 한 7개월에서 8개월 이상은 이 업다운이 너무 심한 곳이죠. 보문이라는 곳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있는 현곡이라는 곳을 찾았고 그곳을 갔을 때 최근에 도시 재생에 대한 새로운 콘텐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귀문이라는 작사가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현곡초등학교 출신이시면서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를 작사하시고 1000여 곡의 작사를 하신 분이 2020년도에 작곡을 지금은 하셨지만 그분은 현곡에서 태어나서 현곡에서 학교를 나온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의 작사인이신데 그 현곡초등학교를 담장을 끼고 있는 아주 민가, 굉장히 골목이 좁습니다. 그 민가를 지금 정기문 선생님의 거리로 새롭게 탄생시키려고 하는 현곡 주민들의 움직임이 올 봄부터 약간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이라는 개념이 물론 국가에서 큰 돈을 들여서 일부러 막 형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새롭게 레노베이션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물론 빠른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민들이 그 지역을 살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측면 아까 교수님이 발표하셨던 어떤 역사적인 것, 전통적인 것을 기반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곡에서의 그 정기문 선생님의 그런 그 도시 재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좀 문화 콘텐츠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저도 추진위원회로 지금 활동을 지난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 교수님의 좋은 그 발표 자료를 이렇게 보고 사실 시간 관계상 이 좋은 데이터를
낱낱이 다 들을 수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지만 주신 자료를 또 돌아가서 한번 또 공부하는 자세로 우리 경주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음에는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은우 박사님이 아마 그 학계에서 생각하시지 못했던 헬업에서 있던 이야기를 하다가 도시재생하고 연결을 시켜주셨는데요. 차은우 박사님 생각하고 저도 맞는 것들이 많습니다. 국가주도나 관주도에 도시재생은 한계가 많습니다. 환기단계란 자체도 보면 관주도가 되지 않았죠. 민간주도로 시작을 했고요. 아마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들, 양진배 학생이 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의 환기단계도 좋은 도시재생의 하나의 사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환기단계의 사례를 바탕으로 중앙로길이라든지 보험단지라든지 확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죠. 네, 지금 현재 하니까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대에 있기도 하고요. 향후에 이 코로나가 끝난 후에 아마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시대 때 경주는 어떻게 관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정문준 박사님께서 상당히 많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우리 안도 주셨고 이에 대한 내용을 좀 여정기 경주시 체육회장께서 조금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주체육회장 여정기입니다. 제가 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사회연구소에 하는 이 일원에 참석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 9회 경주발전연구개발 세미나에 제 대제목이 대재난기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경주시의 대응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행대 이사장님과 또 이경호 수장을 모시고 하게 돼서 큰 영광이고 1주제부터 4주제까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1주제부터 4주까지 모든 목적이 경주 관광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큰 목적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오든 간에 경주 방문을 많이 해서 경주 부가 창출을 노리면서 경주 발전을 향하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 3번 주제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립니다. 과연 경주라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현대적인 도시가 떠오를까요? 역사적인 도시가 떠오를까요? 자, 오늘 토론자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경주 건물 노라 하면 경주 사람 인정하겠습니까? 역사적인 건물, 오래된 건물, 고전적인 건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경주의 이 문제를 토론하기 전에는 의의에 대한 문제부터 좀 조절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같이 토론을 하고 주제 발표를 했지만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도 모든 사람이 어떤 목적에 따르지만도 경주 방문을 많이 늘려 관광이 뿐만 아닙니다. 저는 운동을 하지만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 해운은 동명, 해운은 동명이 경주가 최고 인구수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경주가 왜 약한 도시에서 왜 같이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경주가 안 할라 했습니다. 너무 약해서. 경주는 경제학적으로도 보면은 완성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경주가. 울산 문화학 자동차 도시, 포항 7강 도시가 있지만 경주는 생산품을 완성품으로 하는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관광 패러다임을 가져와서 대재난을 맞이하느냐 이건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라 하면 무엇을 떠올릴까 하는 그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토론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가 지금 코로나19가 아니고 코로나19를 떠나서 경주는 앞으로 해양도시나 문화관광도시나 재생도시로 전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정윤 박사님께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경주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 문화 도시만큼 발전이 절대로 안 됩니다. 옛날에 지금 인천항, 거제, 장성포항 모든 항들이 정말 성황리를 이뤘을 때 그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지금 그 도시들이 남해, 동해, 항구 도시는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쪽에 있는 중국을 향하고 남동을 향하는 도시들은 항구를 전부 다 깨버려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양 도시의 준비를 안 하면은 우리는 어촌 도시에서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그런 도시로 항구로 개발 안 하면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경주 문화 역사 도시가 있죠. 딱 두 번째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변방할 수 있을까요? 문화 역사 발굴하기 전에 발굴을 해야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도시입니다. 경주는 문화 역사 도시와 사람이 같이 공존해서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로마 이런 데 절대로 문화 관광도시에서 거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주는 문화 발전 왕년복원 하든지 15개의 지정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홍보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를 제가 토론에 가서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그것 빼고 경주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재생이죠. 경주에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경주의 빈 상권이 제가 이거 한번 해보니까 오기 전에 한 8점 몇 프로 됩니다. 자, 도시 재생 5년간 80억 받았습니다. 그가 될까요? 50억 중에 직접 경비가 거의 30% 들어갑니다. 5년에만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도시 재생이 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경주시 도시 재생에 관한 것은 신역사부지 4만 5천 명입니다. 지금 경주역 부지가. 그하고 연계 안 해서 재생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점포해서 저도 문인협회라든지 예술협회 예총에 정말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빈점포에서 활용하면은 한두 달 새에 1, 20 오러가다 원상복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도시 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제가 어불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주 역사부지가 지금 4만 5천 명, 경주시가 1년에 앞에 역 공간에 서는 1억 5천만 원 임대료를 주고 쓰고 있습니다. 자, 그 큰 부지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연관돼서 공간을 활용을 하고 성동시장을 재개발하고 해야 되지. 그거 따로 이거 따로 해갖고는 재생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처음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도 한 1천억, 2천억 정도 기본 자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80억 5년선 한 달에 1년에 10몇 억입니다. 인건비 주고 해외비 주고 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좀 저는 안 맞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남은 교수님 저번에 강의 미래표를 들었는데 경주에 대해서 특화된 사업이 없습니다. 60대 이상 인구가 28%입니다. 30대 40대 인구가 31점 몇 프로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셨죠. 스마트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도시가 다 스마트 도시로 변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보십시오. 2022년도에 스마트 도시로 지정된 그 지역 중에 경주 황리단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황리단길 여기 뭐가 있습니까? 청마총, 첨성대, 계림수, 반월서 다 있죠. 그런데 경주 황리단, 경주라고 하는 건 황리단길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다른 지역에 한번 보십시오. 참판대, 어디 또 장세포 고래 지역만 딱 되는데 경주는 거기에서 문화 역사 도시를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황리단길도. 그런 거에 지정된 이유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빙단하는데 경주에 대해서 방문 계획을 많이 유출할 수 있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황리단길 젊은 층 다 갑니다. 불국사 왜 떨어졌을까요? 불국사에는 젊은 사람 안 갑니다. 전부 다 장년층, 노년층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뜻하는 거는 경주를 발전시키려는 하도가 뭔지 그걸 설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준비를 좀 많이 해왔는데 저는 이 주제 발표를 듣기 전에 다른 걸 해서 제가 조금 빗나가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경주에 왜 문화만 합니까? 지금 문화체육 도시라고 다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에 가면은 체육 분야에 대해서 투자해서 방문객들이 엄청 옵니다. 경주 전국에 체육 골프장 많습니다. 11곳 있습니다. 어르신 60대에서 어른 노년층이 전형적으로 설정 골프장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강 패러다임 이야기하셨죠. 젊은 층 전문적으로 그 방향을 잡아서 한다. 노년층들 28%가 넘는 사람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짜본 적 있는지요? 또 한 가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젊은 층 바빠서 하루 이틀만 다 갑니다. 장년층 노년층 시간 많습니다. 하루 이틀만 피곤하니까 3살 있다 갑니다. 그런 걸 전문적으로 짜서 조금 더 체류할 수 있는 이런 플레이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박사님들 오셔서 관광공사는 더 지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전국적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불국사 남산 가면은 그 사람 체크하는 거 있죠. 그 지역 사람들이 90%입니다. 그걸 지표에 다 내놔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경주 시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생각과 외부 사람들이 아는 생각 전혀 다릅니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도 짧은 시간에 제 소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건 농업 경주가 최고죠. 노년층 많고 농업 축산업 이 경주 최고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화체육 분야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향이 없으면 경주는 정말 손을 들고 말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더 있으면 저도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좀 그 의견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겠지만 오늘 너무 좀 짧게 하다 보니까 설명하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경주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이제 토론한다고 하니까 좀 집약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부족하더라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좀 공감하는 자리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진희 박사님 아마 그 포스트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주 관광이 어떻게 더 활성화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행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도시 어떻게 재생돼야 되는 것들을 갖다가 현장에 계시고 경기도 오랫동안 머물러 계시니까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갖다가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아마 저도 마지막에 스포츠와 관련된 것들은 아마도 그 경주라는 지역이 역사문화만 너무 함몰되어 있으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스포츠 사업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좀 더 경주라는 도시가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이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응하는 지역 관광 정책 방안이라고 해서 아마 이 1, 2, 3 주제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경주라는 도시가 100년, 200년, 300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이기용 박사님께서 토론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경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경주대학교 환경에너지학과 교수인데 지금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하고 전공이 맞느냐.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걸 관광정책이기 때문에 토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교수 자격이 아니고 제가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으로 토론에 임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환경에너지도 SDG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SDG라고 하는 개념이 지속가능한 개발 이것도 다 환경적인 거고 에너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전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손수민 박사님이 네 번째 발표를 해주셨는데 제목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SDG죠. 대응하는 지역관광 정책 방안에 대해서 경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경주시가 어떻게 관광 정책을 지속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그런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논문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제가 관광 전공은 아니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측면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 논문을 잘 쓰셨더라고요. 최고의 논문을 쓰신 것 같고 오늘 또 발표도 아주 최고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경주시 중심으로 우리 관광 정책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되느냐, 지속 가능한 관광을 이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경주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 이것을
5가지 형태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SDG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 SDG 배지를 지금 달고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BTS 배지라고 그래가지고 BTS가 유엔에 가서 이 BTS 지속가능 발전 배지를 달고 그때 유엔에 가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요새 여중 고생들이 이 배지를 보면 그냥 마구 쫓아옵니다. 이거 달라고. 예. 근데 이거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딱 하나 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SDG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경주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발표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게 Sustaining Development Goals라고 그래가지고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아까 말씀하신 손 박사님 말씀하신 17가지 의제, 아젠다를 개발해서 실천하고 실행하고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보편적인 그런 환경적인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속에 물론 지속관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이 목표를 유엔에서 설정하고 이제 발표를 해서 2030년까지 이 17개의 목표를 실천하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손 박사님이 발표하실 때 이제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 관광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래 세대의 관광 기회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동시에 현 세대의 관광객 그리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어떤 문화의 보존, 특히 경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필수적인 생태적인 그런 과정, 또 환경 쪽에서 나타나는 생물 다양성, 생물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미적인 그런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관리하는 그것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관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통 책임 관광, 아까 책임 관광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책임 관광 또는 생태 관광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윤리적 관광. 예. 요새는 관광을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윤리적인 그런 태도도 갖춰야 되고 또 책임도 져야 되고 또 생태를 보호하는 그런 마인드도 가져야 되는 그런 관광이라고, 이런 관광들을 이 범주에 지속 가능한 관광으로 범주에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 관광, 책임 관광, 대안 관광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손 박사님이 주되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수단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연결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유엔에서 발표한 그런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또 지속 가능한 개발의 관광 개발 지표를 개발하고 또 국내에서 수립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고 또 그런 문헌 조사를 통해서 우리 경주시가 가져야 하는 지역 관광, 경주가 가져야 하는 그런 지역 관광은 어떻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냐는 방향을 한번 살펴본 그런 중요한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석굴암, 양곡마을, 남산지구, 월성지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지금 아까도 여러 발제자 토론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관광의 중심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관광객이나 아까 상권 분석을 해본 거에 따르면 황리단길로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황리단길 중심으로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젊은 MZ 세대들이 와서 황리단길만 보고 그냥 갑니다. 다른 그런 역사나 문화나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황리단길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지금 황리단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 발표자께서 다 찾아주시고 원인을 찾아주시고 해결책을 아까 다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가 황리단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자원을 살리고 또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정책에 대응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황리단길에 젊은 사람들만 모이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시점에 있는 것이죠. 이러다가는 제가 아까 우리 발표자 말씀하신 것처럼 전주의 한옥마을처럼 그런 이제 후퇴되는 그런 관광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까 그 손수빈 박사님께서 아주 발표하신 논문의 결과를 아주 중요하게 잘 5가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주 관광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그 모델까지 이렇게 그 제안을 5가지로 해주셔서 너무 참 감사드립니다. 첫째는 아까 5가지 중에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을 지닌 만큼 문화 역사적 책임 관광을 가장 선두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 발전의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는 환경적인 책임 관광을 아까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사회 개발을 한 데 있어서의 책임 관광,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생태 관광, 이것을 아마 이야기한 것 같고요. 또 일자리 창출이나 또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 고용할 수 있는, 우선 주민에게 일자리를 먼저 주는 그런 그 책임 관광의 어떤 그 모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안전한 책임 관광. 요새 뭐 안전이 지금 제일 최고로 화두가 되는 말이잖아요. 사고가 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그런 관광이 되어야 된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아까 뭐 단체 관광이 이제 사라지고 거의 개인 관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제 이런 패턴이 관광 패턴이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감염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책임 관광의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거버넌스 책임 관광이죠. 그 관계자들의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거버넌스를 조직해가지고 그런 책임지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 민관 협력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관광 개발, 지역 개발, 뭐 지역 주민의 참여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거버넌스 책임 관광이 그럼 마지막 5번째 그 발전 모델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근 경주가 아시는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선정이 이미 되었고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공모해서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 연계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아마 경주도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 개발을 위한 책임 관광, 생태 관광의 어떤 모태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그런 지속적인 관광은 아마 높은 우리 시민들의 기대 속에서 아마 지속 가능한 그런 관광의 발전이 있지를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모든 이 논문 내용을 다 읽어보면서 아주 동감하는, 저도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 박사님께서 지속 가능한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발표해 주신 손수민 박사님하고 의견을 상당히 많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자체가요, 재미없는 관광입니다. 사실은 책임 관광이기도 하고 생태 관광이기도 하고요. 재미없는 관광이라 대중관광객들이 판단했을 때는 쉽지 않은 관광이죠. 서구사에서는 아마 벌써 20년 전에 이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서스테너블 투어리즘, 에코 투어리즘이 나왔을 때 전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흥미 위주의 관광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미 있는 관광을 찾기 시작한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이런 지속 가능한 관광들은 경주에서 또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꼭 가져가야 될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또 플로어에서 또 의견을 주시거나 또는 뭐 이야기하실 게 있으시면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플로어에서 한두 번 듣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홍위원회. 여러 박사님들 좀 좋은 그 발표를 해주셔서 오늘 많이 배우고 참고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관광 같은 거 하는 문화적인 거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나 이 정량적인 이런 분석이나 결론은 상당히 내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발전할 거냐 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이나 또 경주시도 가진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2017년, 18년에 걸쳐서 경주시 유동인구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중간 보고 결론이 다 참석하고 저도 그 발언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아마 이런 그 발표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지금 불국사나 이제 이런데 관광객이 주는 그 확진이 나타나고 있고 화면단이 느는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4G에서는 5분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고 있으면 체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G가 가면은 15초마다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의 유동하는 게 상세하게 데이터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분석을 철저히 하면은 음식점 관계라든지 선물 가게나 호텔 관계 이런데 어떤 연령층이 그리고 어떤 성별이 어디에서 많이 머물고 가는가 이런 게 자료가 상세히 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통계 처리하면은 여러 가지 좋은 내용도 나올 수 있으라는 제가 생각이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통계적인 처리가 좀 부족하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리고 미래의 사회 변화에 우리 지금 4차 산업 시대 너무나 빨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대를 30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좀 쪼갤 정도로 이렇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 변화하는 관광 그 패러다임이나 패턴 이런 것도 좀 물론 시간이 짧으니까 발표는 못 하시더라도 분석해서 자료에 담아 주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 꾸준하게 데이터를 갖다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G나 5G 아니라 지금 KT만으로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카드회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국가 차원에서 그런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갖다 꾸준하게 지속을 할 거라 생각하고요. 또한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따로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거든요. 제주자치도에 데이터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경주시도 아마도 관광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육지 관광에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아마 경주라는 곳일 겁니다. 특히나 국립공원 중에 유일한 사적형 국립공원이기 때문에요. 경주라는 도시의 관광이라는 이미지, 여행이라는 이미지가 덮어 써져 있기 때문에 이도와 같이 이런 빅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 데이터렉 센터 같은 것 갖다가 자체적으로 좀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분 더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발표도 잘 듣고 또 패널분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제가 참고로 우리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경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축산, 농업, 해양도시, 또 공공산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주는 경주라는 특수성에 중앙점을 둬야 됩니다. 경주에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문화유산을 우리 경주 시민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숙명입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경주 시민에게 그 문화유산이 정말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발전하고 싶은데 땅 하나 옹파하게 되고 도시계획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는 멍이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경주는 그런 유산들을 보존하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경주 발전이라는, 물론 그게 기하는 것이지만 관광이 경주 발전의 모토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산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문화유산들을 황리단길에 와서 그냥 가고 먹고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황리단길에 오는 그 젊은 사람들과 우리 경주 문화유산을 어떻게 잘 접목시켜서 정말 우리 신라천년의 도시로서 경주 관광,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 또 경주가 발전하기 위해서 관광을 하는 산업으로서 이용해 가자는 것이지 관광만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설계하고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좋은 뭐 우주 산업도 좋고 원자력 산업도 좋고 다 좋은데 숙명인 우리 경주 문화유산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연구해 주신, 발표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그렇다는 우리 경주의 이지적인 그런 운명적인 그런 환경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도 경주 문화유산을 잘 이용하고 보존하고 가꿀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교수님들 참 좋은 글이었습니다. 근데 경주 대전환기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경주시의 대응 방향, 경주 발전이면 여러 분야 있지만도 오늘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은 참으로 알찬 내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경주사회연구소에서 경주의 이 변화에 주목해서 좋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을 비롯한 이사장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주제 발표하셨던데 뭐 중에서 설명하실 네, 없으시면 아마 그 네 분의 토론자분 그리고 주제 발표하셨던 교수님들이 아주 좋은 내용으로 경주의 관광이라는 부분, 앞서 말씀하셨지만 꼭 관광이 경기 중심이 아니더라도 같이 엮어서 가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도 뭐 경주 사람은 아닙니다만 경주에 한 10년 넘게 거주는 이제 포함하고 지금 경기에 학교를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대한 관심도 많고요. 제가 있는 학교가 경주에 위치해 있어서 경주가 조금 잘 관광 분야가 좀 잘 돼야 저도 기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주제에 관통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키워딩을 조금 뽑아드릴까 합니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변화의 주제 중에서 네 분의 주제 발표를 하셨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MZ세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MZ세대가 어떠한 세대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즉 수요자인데 이 수요자를 갖다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마 이 MZ세대가 좋아하는 것은 아까 플로어에서 말씀하셨던 분이 했듯이 데이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갖다가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나 IoT라든지 이런 4차 산업과 연관된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산업이 발전할 것인가가 아마 공통의 주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 중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너무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느냐. 실버 세대는 어떻게 할까, 관광은 이제부터. 그리고 저희 같은 X세대입니다. 저는 X세대. 이런 세대들은 또 관광을 어떻게 할까. 그런 점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분의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아마 오늘 아주 경주의 관광에 대해서 좋은 공부를 하고 갔다는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경주발전 연구 개발 세미나를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